요즘 진짜 덥습니다. 한국은 덜 덥죠. 올해 5월은 최근 30년 동안에 가장 추운 5월이었어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는 여태까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아픈 거는 우리고 불쌍한 것도 우리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과학을 정말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펭귄 각종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진짜 덥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후학자들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날씨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온도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한 20년 정도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약간 꾸준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년 올해가 제일 덥든지 1, 2, 3등 안에 드는 거예요. 좀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2024년에 올 여름은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여름이야 했을 때 그럴 리가 없죠. 2024년은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 가능성이 제일 크죠. 2025년도 아마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늘이 제일 시원하다 하고 즐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좀 열받네요. 되게 심각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충분히 또 극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덕분에 더워졌으니까 우리만 변하면 이 문제를 해결도 할 수 있겠죠. 항상 그 부분을 주장하시잖아요. 인류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온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긴 한가요? 사실 온도가 좀 많이 올랐다 하지만 기원전 2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올랐어요.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에 1도 조금 더 올랐잖아요. 1도가 클까요? 4도가 클까요? 4도가 크죠. 네. 근데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100년 동안에 1도가 오른 거예요.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오른 것을 시속 100km를 한다면 100년 동안에 1도가 오른 것은 시속 2,500km인 거예요. 엄마가 시속 100km로 딱 운전하고 있으면 뒤에 아이들은 여유 있게 경치를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시속 2,500km를 웽 달리면 경치 구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년에 4도가 올랐던 것이 훨씬 크지만 그 정도 속도에서는 생태계도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생태계가 이미 큰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옛날 그대로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경고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 해결법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왜 그래? 그래서 딱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자마자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게 딱 보고서 관장님 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 너무 당황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관장님 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랬더니 관장님 생각해서 지구가 이게 엉망진창이고 더워 죽겠는데 지금 망하게 생긴데 무슨 결혼이에요. 저 애도 안 낳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 문제를 들으니까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기후 우울증에.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게 돼버린 거죠. 내가 그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겁주면 안 되겠구나.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애들 보고 아이들이 무슨 잘못인 거예요? 잘못 없는데 큰일 났어. 우리 망하게 생겼어. 애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안 되겠다. 애들한테는 겁주지 말자. 해결책은 우리가 찾을 것이다. 그래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찾고 있죠, 지금. 방법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매년 역대급 더위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지구 공통의 현상인가요? 아니면 한국이 조금 더 더운 건가요? 한국은 덜 덥죠, 올해. 덜 더운 건가요? 옛날에는요, 1980년, 90년대만 해도 여름이 6월 달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도 넘어서는 5월 달부터 여름이 시작됐고. 5월 달부터 10월까지죠. 근데 올해는 안 그랬어요. 올해 5월은 최근 30년 동안에 가장 추운 5월이었어요.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계속했잖아요. 그 와중에도 내가 5월 5일부터 반바지를 입었어요. 어린이날 행사한다고 반바지 입고 안 벗은 거지. 근데 올해는 6월 3일부터 입었습니다. 5월 달에 못 입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추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요, 올해 5월이 두 번째로 뜨거운 5월이었어요. 지금 딴 나라는 난립니다. 특히 역사 하시는 분들은 탐사 가잖아요. 스탄 국가들 막 가고 그래요. 1차, 2차, 3차 나눠서 가는데 1차 갔다 와가지고 2차, 3차를 다 취소했어요. 안 되겠다. 가면 죽겠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연구도 이거 안 되겠어. 연구도 못해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였길래요? 스페인의 세비야가 7월 초에 47.3도가 됐어요. 근데 2021년에 47.4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0.1도 낮았단 말이에요. 거기 원래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스페인 남쪽에. 그런데 또 습해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50도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런던, 그리스 이런 데 공통점이 뭐였냐면 경고문이 붙어요. 관광객들에게. 12시부터 3시까지는 호텔에 머무십시오.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같은 경우가 아예 3시간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열었다 하더라도 못 갔을 거예요. 야, 이거 더워 죽는다. 오슬로 같은 경우도 33도, 34도 올라왔어요. 오슬로 그 북쪽이. 북쪽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쪽 지역은 에어컨을 설치할 것을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안 쓰는 동네잖아요.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유리창에 끼고 거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슬로는 저희한테는 약간 동계올림픽 뭐 이런 이미지의 도시인데 거기가 여름에 34도예요. 심지어 시베리아에도 38도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툰드라 지역에. 그 땅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해요? 땅이 얼음처럼 얼음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판판하게 해가지고 비행기가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녹으니까 팔줄이가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덥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상태가 괜찮은 네, 거예요. 우리나라가 운 좋게 올해는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 가지 마시고 올해 여름은 우리나라에서 보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야, 그 말씀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왜 생각을 안 해봤다고 말하냐면요. 다음 질문이요. 그래서 한국은 아열대 기후인가요? 이런 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열대 기후가 됐죠. 내가 이제 어저께 대구를 갔어요. 오전에. 대구에 딱 내리니까 27도인 거예요. 야, 무슨 데프리카야. 시원하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27도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더운 온도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 여름에 27도요? 시원하네가 돼버렸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는 온대 지역이 아니라 이 아열대 지역이 된 거죠. 제주도는 이미 아열대 지역이 된 지 꽤 됐고요. 온도로만 보면 한 2040년 돼야지 아열대 지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생태계는 이미 바뀌고 있어요. 이미 아열대 작물들이 자라고 있고 동물들도 이동합니다. 새도 이동하고 곤충도 이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왔다가 적응을 못했어요. 온도가 안 맞으니까. 근데 왔는데 아, 온도가 맞는구나 이제는. 살만한 거야. 문제는 뭐냐면 걔네가 왔는데 걔네가 먹는 식물과 여기 있는 식물이 다른 거예요. 곤충들의 먹이 식물들은 누가 옮겨 심어주지 않잖아요. 곤충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식물들은 자기가 꽃피는 시기에 갑자기 벌이 안 나타났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싱크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도 늘어나지 못하고 곤충들도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식량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걔네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들, 즉 소나무 뭐 이런 것을 제선충 생겨서 우리나라 숲은 또 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속도가 천천히 변하면 식물과 동물 같은 생태계도 적응할 시간이 있는데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생태계가 적응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적응을 하는데. 지금 말씀 듣는데 꼭 70년대에 한국인들 미국에 이민하는 얘기 듣는 것 같았어요. 네. 이민하면 처음에 어렵잖아요. 모든 환경이 낯서니까. 이게 곤충이나 새나 식물에게도 똑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열대라고 제일 느껴지는 건 사실은 비예요. 비가 무슨 어렸을 때 동남아시아 휴가 갔을 때처럼 오니까 막 미치듯이 쏟아졌다가 안 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말레이시아 갔을 때 되게 놀랬던 게 딱 연미복 입고 드레스 입은 사람의 비를 쫙 맞고 가는 거예요. 우리만 우산 쓰고 있고. 거기 스콜에 익숙한 거죠. 그러고다 또 좀 있으면 쫙 마르니까 이제 우리나라 스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마철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장마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던 그 장마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왜 장마가 보면 6월 24일, 25일쯤 시작하는 거예요. 중부, 남부 해가지고. 그래서 중부는 한 30일쯤 되고 남부는 한 28일쯤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3, 4일 늦게 왔어요. 26일, 27일쯤 와서 6월 달에. 그러다가 8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럼 8일 만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장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처음에 막 더워질 때 비도 오고 구름이 끼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많이 식혀져요, 해를. 그러면서 우리가 더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가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나중에 온다 봐요. 우리는 비가 한 달에 걸쳐서 조금씩 와서 그걸 잘 저장을 해놓고 그거 갖고 이제 벼농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없이 나중에 일주일치 하루에 오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스콜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닌데 그러니까 매년 뭐가 생겨요? 자연재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마를 대비해서 다 하수구들 만들어줬어요. 한 달 동안에 나눠져서 조금씩 오는 거로.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됐었는데 안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오니까 거기에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도로 밑도 서서히 다시 만들어야 돼요. 거대한 수로들을 다시 공사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계속 그럴 거다 이거죠.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테니까 저기 예멘 같은 데가 거기는 하수구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근데 한 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시가 다 잠겨버렸잖아요. 걔네 차가 람보르기니 막 이런 게 다 물에 둥둥 떠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당 못했는데 이제 중동 국가들도 도시 만들 때 우리와 같은 하수구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도하에서 아시안 게임 했을 때 한번 중간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무슨 중계진들이 집에 못 가고 뭐 그런 일들이 한 이틀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비의 양이 우리나라로 치면요 얼마 안 되는 거였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도로에 거의 뭐 한 30cm씩 쌓였다고 물이.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도시 구조가. 근데 우리 도시 구조도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강남 사거리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곳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비를 하든 새로운 균형점을 얼른 찾아내든 두 개 다 해야 되죠. 일단 균형점 찾는 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뭐 건설도 해야 되는 거고. 5년 10년 전에 그런 기사들 많이 있었어요. 평균 온도가 얼마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인간이 컨트롤 못한다. 근데 지금 그거 넘지 않았나요 이미?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2015년에 파리에서 기후 정상회 할 때 그때 2.0도에서 막자 그랬죠. 2.0도가 사실 임계점이에요. 이산화탄소 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2.0도가 되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버렸어요. 그 만년설과 빙하가 녹으니까 어떻게 해요? 햇볕 에너지가 그전에는 만년설과 빙하에 튕겨서 반사돼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땅과 바다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쑥 올라가게 되는 거죠. 2.0도에서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기에 좋아 2.0도가 임계점이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항상 그때 하지 못하잖아. 일찍 해야죠. 그러니까 2.0도 못 맞추니까 1.5도에서 막자고. 근데 얼마 전에 세계 기상기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2024년이 산업화 이후에 1.5도가 올랐다. 근데 사실 그 전에 더 심각한 것도 있었어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1.55도잖아요. 이걸 딱 6개월만 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요 1.64도였습니다. 그렇게 1.5도를 강조하던 과학자들이 1.64도, 1.5도 됐으면 뭔가 난리 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그게 조용하지? 뭐 집단 쉬려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한 7년, 8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6도에서 못 막아? 그러면 1.7도, 1.8도에서 막으면 되지 있는 거예요. 우린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만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관장님이 늘 인터뷰 때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인류는 현재도 멸종 중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 중이라기보다는 지금 지구의 생명체가 대멸종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번째 대멸종이에요. 지금 이미 5차례 대멸종이 있었고 공룡의 대멸종이 5번째였고 6,600만 년 전이었죠. 1950년부터 6번째 대멸종 인류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제로 급격하게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란 종은 막 늘어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변의 종들은 싹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게 많죠. 근데 만 년 전이면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예요. 만 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물량은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냐? 구성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만 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었어요. 인간 가축은 0.1%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99.9였던 야생동물이 3% 줄었어요. 97%가 인간 가축이에요. 인간이 그중에 32% 인간 한 종류, 65%가 가축인데 가축 몇 종류가 될까요? 소, 염소, 양, 말, 돼지. 그다음에 뭐 있어요? 거위, 오리, 닭, 알파카, 라마, 해 열종 생각했네요. 아마 수십 종 있을 거예요. 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물량은 똑같은데 종의 다양성은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죠. 이게 뭐냐면 되게 아픈 생태계라는 거예요. 허약한 생태계야. 그물로 치면 생명망, 라이프 웹으로 보면 옛날 같으면 모기장 같은 생명망에서 촘촘해. 몇 군데 끊어져요. 끊어져도 멸종. 몇 군데 끊어져도 이건 생태가 유지돼요. 그걸로 우리 고기 잡는다.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축구 골드 네트 같은 생명망이에요. 듬성듬성. 몇 군데 끊어지잖아요. 옛날에는 몇 군데 끊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몇 군데 끊어지면 다 새나가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멸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 직박구리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걱정돼서 딴 동물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생태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커다랗게 두 가지인데 인간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 다. 하나는 인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식지가 줄어들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이 늘어나면서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결국에 인간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명 이하여야 되나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인구는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 80억이잖아요. 왜 가끔은 인구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너랑 니네 엄마보다 사라져야 되는데. 줄일 방법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생태계의 균형으로 볼 때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80억이잖아요. 제일 좋은 인구 수가 얼마냐? 80억입니다. 여기서 늘리지 말자. 늘리지 말자. 근데 늘어날 테니까 100억은 넘기지 말자. 그러니까 난 100억까지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인간이.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인간이 약 5억 톤쯤 돼요. 무게로 다 합치면 5억 톤쯤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많아요. 소는 5억 톤이 좀 넘고 닭은 한 6억 톤쯤 되거든요. 닭도 저만큼 있는데 우리도 그만큼까지 될 수 있겠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정도까지만 좀 해보자. 근데 그러면 되게 제일 좋은 거는 인구는 딱 유지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줄어드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인간의 멸종과 관련해서 닭뼈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6번째 대멸종에 어떤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이땐 뭐 지질학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1950년부터는 그 아래와 위가 지층이 완전히 달라요. 콘크리트,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근데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갑자기 닭뼈가 다 등장합니다. 닭은 옛날 되게 귀한 거였어요. 아프리카 가보면요, 닭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비싸요. 닭 한 마리가 소 한 마리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 치면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맛도 있고. 그런데 1920년부터 미국에서 공장식 양계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닭을 먹게 됐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1년에 먹는 후라이드 치킨만 10억 마리예요. 그렇게 많이 먹는 육류가 돼버린 거죠. 전 세계 어디 가도 닭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 때문에 우리가 멸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가 육류 소비가 양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육류 소비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숲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1kg을 만들려면 25kg의 먹이를 먹여야 돼요. 돼지는 8, 닭은 6kg.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곡식 1kg 갖고 1kg 먹으면 되는데 6kg에 1kg 되고 25kg에 1k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하려니까 숲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개를 키우려니. 그러니 지구는 점점 더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생물의 서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종 다양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기를 먹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돼지나 닭만 해도 거의 뭐 크지도 않나요. 소만 안 먹으면 소만. 소, 양. 양도 비효율적입니까? 양은 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한 30kg 먹여야 1kg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딱 정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고기를 먹되 닭, 돼지까지만 먹자. 소, 양은 안 먹는다. 인류 멸종해요, 안 해요? 언젠가는 멸종하겠죠. 모든 생명이 멸종하니까. 하지만 인류 정도는 한 100만 년 전은 존재해야지 정상적인 생명체예요. 근데 30만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짧으면 500년, 뭐 길면 10,000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버텨야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종이빨대를 몇몇 카페 브랜드에서 이제 다시 안 쓰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종이빨대가 진짜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썰도 있고 거의 영향 없다라는 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종이빨대를 포함해서 뭐 텀블러라든지 이런 개개인들의 노력이 정말로 환경을 보호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눈곱만큼. 눈곱인데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차원에서 보면 눈곱만큼인데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보면 어마어마하죠. 우린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플라스틱 한 4분의 1은 주로 이제 건설에 써요. 배관이나 이런 데. 또 4분의 1은 장기 사용용품, 헤어드라이어였습니다. 2분의 1 정도가 일회용품이에요. 2분의 1은 줄일 수 있는 거죠, 일회용품은. 뭐 만들어도 에너지도 들기도 하지만 플라스틱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심각하게 많거든요. 2050년쯤 되면요, 해양의 물고기 킬로그램과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저는 추산을 하거든요. 정말 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텀블러 쓰는 건 좋은 일인데 텀블러 쓴다고 기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 긁고 있는 건 똑같다는 거죠. 등이 가려운 등을 긁어야 되잖아요. 이거 쓴다고 만족하지만 말고 또 중요한 문제 남았으니까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자는 거죠. 영향이 작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중요하죠. 또 우리나라는 되게 해요. 그때 한때 카페에서 플라스틱 못 쓰게 했잖아요. 먹으면 무조건 버그짜리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서울시에서 나온 플라스틱의 경우 60%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처음에 봤는데 귀찮아하잖아요. 다 해. 더 확 줄여요. 해볼만 하다니까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본에 있었는데 본에서 유리창을 바꾼다든지 시스템 창으로, 그 다음에 등을 바꾼다든지 냉장고 전기 해로 돼 있는 데가 바꾸면요 반을 시에서 대줬어요. 시에서 입장에서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너무 검소해가지고 냉장고 30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 옛날 냉장고라. 그러니까 빨리 좀 버려라. 버리고 새로 사라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에어컨 새로 사가지고, 저는 에어컨 좋아하거든요. 어떤 60시간 안 끈 적도 있어요. 떠서. 근데 에어컨비 많이, 전기비 많이 나냐? 그렇죠? 요새 새로 나온 에어컨들은 절전이 훨씬 잘 돼 있죠. 그래서 전기값 많이 나와. 그런 집은 빨리 에어컨을 버리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구를 유의하는 일입니다. 기술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기술로. 환경단체 강연 가면 꼭 화내시는 할아버지 있어요. 여보세요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지구가 걱정돼서, 기후가 걱정돼서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 에어컨 틀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난 정말 창피해서 이게 앉을 수가 없네. 당장 에어컨 꺼요. 그래요. 3, 4년 전에 그런 분 보면 어쩔 줄 몰랐는데 요즘은 저도 한갑 지나면 좀 편해졌어요. 아저씨 오늘 일찍 집에 가세요. 그럽니다. 더운데 어떻게 에어컨을 안 틀고 살아요? 지구 걱정하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이걸 참으라고 할 게 아니라 기술로 해야 된다니까요. 전기 조금 먹는 에어컨 쓰면 되잖아요. 또 이 전기도 이산화탄소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를 쓰면 되는 거지 참아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의 문제, 이것도 전 과학과 기술로
극복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네요. 에어컨 사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에어컨을 샀을 때 전기가 아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에 좀 큰 차, 큰 집 이런 거에서 약간 좀 힙한 거 좋아하죠. 미니멀하게. 미니멀한 게 약간 힙하다. 저는 이렇게 과학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학과 기술은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사용되지 못한 거는 그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기후 위기가 먼 얘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 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안타까운 표현이 이런 거예요. 아,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불쌍해요. 지구는 여태까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지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아픈 거는 우리고 불쌍한 것도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파요. 난 뜻은 알겠어요. 지구가 아파요 해놓으니까 아 그래 심각하지. 하지만 지구의 문제잖아. 내 문제는 아니잖아.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또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좀 좋은 지구,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참 미안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후손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구 걱정하지 마시고 후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겠으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바꾸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도움 되죠. 그래 봤나요? 우리가 진짜로 뭐가 잘 돼 봤나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생태계나 기후 문제에서 걱정을 했다가 이걸 기술로 확보하게 된 지 얼마 되나요? 얼마 됐어요? 지금 텀블러 다들 갖고 다녀요. 힙한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텀블러 갖고 다니는데 약간 너드였어요. 유난 떤다고 생각했죠. 이제 그건 기본이 돼 나갔잖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우리 그 변화의 한 복판에 있고요. 변화를 하면 우리 극복할 수 있는 삶이고 변화를 못하면 그의 피해를 그대로 당할 삶인 거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 인간과 지구 또 과학과 자연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결과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꼭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의 링크를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모 관장님과의 즐거운 대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